강남훈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형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상쇄시키면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 때문에 이제 원래 진짜 관심이 원래 있는 기본소득이라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뭐 1인당 얼마로 하고 재원을 어떻게 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동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잘 거둬서 나누면 되는데요.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본소득의 내용은 이 토지로부터 좀 지금보다 한 0.5% 정도 더 토지 보유세를 걷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전 국민에게 보유세 배당이다, 토지 배당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를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기초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액수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두면요. 우리나라 지금 민간 보유 토지가 한 7,000주쯤 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0.5% 정도 더 거두면 한 35조 정도 더 거치거든요. 그러면 5천만 국민에게 뭐 1년에 한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년에 한 달에 5만 원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생활비는 안 됩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토지가 우리 거다라는 토지로부터 배당받았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뭐 우리 세금도 더 내서 걷자 이런데 합의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특히 이 정책은 이렇게 매우 큰 이렇게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분들은 0.5%만 돼도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요. 이렇게 많이 내게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경제 모델은 순수한 이론적인 상태를 가정하면 얼마 떨어질지가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30조 원의 빚이 이자를 낸다 그래 봐요. 어떤 사람이 토지 보유세를 30조 원 걷는 걸 30조 원의 이자를 낸다 그러고 이자율을 뭐 4%로 본다면요. 매년 30조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은 25배인 750조 원의 빚이 있는 거거든요. 750조 원의 빚이 있으면 이자율이 4%일 때 매년 30조 원의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면 30조 원의 보유세를 매년 더 거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750조 원의 빚을 지는 셈이 되고요. 그러면 그 토지에 빚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살 때 빚은 까고 빚값은 까고 주겠죠. 사는 사람이 당연히 빚을 또 안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토지 가격이 750조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주택 가격으로 한 5% 정도 떨어지게, 토지는 주택의 일부니까요. 토지 가격으로 주택 한 5% 정도 즉각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냐 하면 무주택자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750조 원의 주택 주거 보조금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공짜로 주는 것하고도 똑같은 거죠. 무주택자들은. 그거는 재정으로 그렇게 돈을 걷어서 나눠줄 수는 없는데 이 간단한 0.5% 보유세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부동산 투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현 정부에서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 중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싸게 하는 조건으로 시중보다 뭐 10% 예를 들면 10% 싸게 해준다면 뭐 그리고 한 8년 동안 10% 싸게 받겠다라고 약속하면 특혜를 주는데 이제 재산세, 뭐 종부세, 뭐 등등 뭐 양도소득세,
뭐 특혜 세금이 한 4-5가지를 다 특혜를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진 주택이 160만 채가 됐고요. 그것만 팔면, 그것만 다시 팔게 하면, 사지 않았더라면 신도시 한 10개 이상 건설할 정도의 주택 공급이 나와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160만 채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특혜 때문에 되는데 25번의 부동산 대책 중에 왜 특혜를 철폐 못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게요. 특혜를 철폐하면 그분들이 위헌 소송을 할 것 같아요. 특혜를 준다고 해서 사업에 뛰어들고 내 재산을 투자했는데 특혜를 아직 그 기간이 되기도 전에 특혜를 철회하면 위헌이다 하거나 위헌 판결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문제니까 아마도 특혜 철회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특혜 진입만 막겠다. 이제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국토보유세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 국토보유세는 신설이거든요. 신설. 그분들한테 정부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세금까지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 부과해도 역시 그분들은 역시 소송을 하겠지만 질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특혜는 없으니까. 앞으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신설돼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건 나오면 신도시 건설 없이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장 먼저 해서 좀 젊은이들한테는 주택보조금을 주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으로 팔도록 유도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정책이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도중에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노 학자님을 1시간 이상씩을 저렇게 세워서 강의를 하시도록 만드느냐. 기본을 말씀하시는 분이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 대경 포럼 세 번째 특강 시리즈 우리 강남원 교수님 국내 기본소득의 대가이시고 강남원 교수님 모시고 국민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아마 지혜가 지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끝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주신 강남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소득 대경 포럼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